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상과학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패권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켠 전등이나 스마트폰 충전기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내일 아침 전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의 전력망이 단 한순간에 마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명의 모든 질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대규모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의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미국의 전력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수십 년 된 낡은 혈관이 터지기 직전인 환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토록 무력한 암흑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자원전략국은 미국 전력망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사실상 석기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송전선로와 변압기 중 70% 이상이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설계 수명인 50년을 훌쩍 넘겨 60년, 70년째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트럭에 최첨단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꼴입니다. 엔진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텍사스를 덮쳤던 기록적인 한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텍사스의 전력망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가구가 암흑과 추위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시 입은 경제적 피해만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경제 1위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빗발치고 겨울에는 북극 한파가 몰아칩니다. 낡은 전력망은 이 거대한 부하를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미래 기술 그 자체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혁명이 미국 전력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를 한 번 사용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구글 검색 한 번에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구축하고 있는 거대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먹는 괴물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들이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 장치가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수준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보급까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기름 대신 전기를 찾고 모든 산업이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 시대가 도래했는데 정작 그 전기를 나를 통로는 50년 전에 낡은 구리선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이 불균형,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파산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수싸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전력망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대형 변압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압기 하나를 만드는 데는 고도의 기술력과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이 변압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해외, 특히 중국과의 공급망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들에서 옵니다. 변압기 한 대를 주문하면 배송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1년이었다면 지금은 3년이 넘게 걸립니다. 만약 적대 세력이 미국의 주요 전력 거점을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키거나 변압기를 파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전기를 복구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서 수년간 암흑 속에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볼트 타이푼 같은 해킹 조직들이 핵심 인프라에 이미 침투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한 국가를 정지시키는 에너지 셧다운이 현대 전쟁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을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에서는 원자력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 섬의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구글과 아마존 역시 SMR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원자로를 지어 직접 전기를 공급받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노후된 송전선을 교체하고 거대한 배터리 저장 장치인 ESS를 곳곳에 배치하며 전력망 현대화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자원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력망 개선에 필수적인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변압기용 방향성 전기 강판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리광산의 상당수는 중국 자본이 장악한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고 전기 강판 제조 기술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국의 자원 패권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자원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정전 위기는 곧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격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합니다. 미국이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한다는 것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기자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구리 가격이 치솟고 효율 좋은 설비를 선점하려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병기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큼 위기도 큽니다. 우리 역시 에너지 자금률이 극히 낮은 국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자원 확보 전략에서 밀린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패권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전기가 끊기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 21세기판 자원 전쟁의 서막입니다. 에너지는 현대 문명의 피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 신체는 괴사하듯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제국은 멸망합니다. 미국은 지금 그 위기를 직시하고 거대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수조 달러를 투입해 전력망의 혈관을 교체하고 원자력이라는 강력한 심장을 다시 이식하려 합니다. 과연 미국은 이 암흑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빛의 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라는 과도한 욕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전력망 붕괴라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패권의 이동은 항상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해왔습니다. 석탄이 영국을, 석유가 미국을 만들었듯 이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깨끗한 전기가 새로운 패권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의 붕괴 위기는 우리에게는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에너지 자립과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은 단순히 땅 속에 묻힌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자원의 흐름은 권력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블랙아웃 공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가올 암흑의 시대에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국가는 그 빛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자원 전략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자원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소식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통찰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암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